우리가 흔히 쓰는 그림의 떡, 화중지병이라는 말은 조예와 노육의 담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예의 인재관에 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는 제갈량의 5번의 북벌, 소노 및 선비의 침공, 공손년 토벌 등 국난을 완벽하게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율령 박사제도를 정립하고 토목공사를 통해 약했던 황권을 강화하여 위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특히 여사면이나 최동번 이런 중국 사학자들이 조예는 음탕하고 사치스러워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폄훼를 하였죠. 개인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삼국지 인물 1순위를 꼽는 이유입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조예의 황권은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의관이 좀 흐트러졌다고 신하한테 이건 어디 나오는 예법이냐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특히 진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 딸이 죽어 슬퍼하는 조예한테 1살도 안 된 애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법도에 맞지 않게 장례를 치르느냐, 지금 시대에도 웬만하면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닌데 하물며 군신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조유가 석정에서 대패했을 때도 정치적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포상합니다. 이 석정의 대패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전투로 인해 손권이 제위에 오르는 데다가 조유가 퇴각할 때 치중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적들에게 사용될 치중을 불태워버리지도 못했어요. 손무가 적의 식량 1종은 아군의 식량 20종의 가치가 있다 했습니다. 석정전투 당시 오군이 위군의 술에 만냥을 노획했다. 보통 이런 식의 패배를 하고 온 장수는 참입니다. 못 베뿌야 돼요. 조예가 대오전선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게 된 때는 조휴가 죽고 만총이 제군사를 볼 때입니다. 만총을 지휘하여 송권을 퇴각시키니 융중대에 가장 근접했던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이 무산되죠. 조비와 조유가 쌓아놓은 똥을 혼자 다 치우면서 전성기를 만든 황제임에도 반면에는 황궁 토목공사나 옥송 침리에 대해서도 간언에 시달렸고, 심지어 공손년 토벌 때도 병사를 너무 많이 동원한다고 간언, 평생 간언에 시달렸던 군주인데 이런 군주가 어떻게 오와 촉의 외침을 모두 막고 대월지국 등 이민족까지 복종시킬 수 있었느냐, 그의 현명한 정치력과 용인술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재등용에 관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례가 노식의 아들이죠. 노육과의 담화인데요. 조예가 노육을 중서랑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랑으로 끝나는 관직, 상서랑이나 중서랑은 임관 짬밥이 안 되는 애들이 젊었을 때 거치는 관직인데, 이때 노육의 나이가 이미 50대입니다. 심지어 중서랑은 칙서의 초안을 담당하는 그냥 문서 담당 글쟁이에요. 인재에 관해서 관리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건 중서랑이 아닌 중서령 또는 중서감입니다. 나중에 조예가 사공의 청거도 노육한테 받는데 이런 건 중서랑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착오가 왜 생겼느냐? 추측입니다만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 중서령의 호칭이 원래 중서전교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 때는 완전 다른 이름인 비서령이었고요. 사실상 그 역할도 조금씩 바뀌어요. 새로운 직급인 중서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예가 임명했다는 중서랑은 중서의 말단관리 중서랑이 아닌 중서령의 다른 이름 중서전교랑의 준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기일 수도 있겠죠. 오래된 책을 전사할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대충 생략하거나 추측해서 쓰기도 했을 테니, 또 하나의 근거가 원래 중서령이 손자였어요. 그런데 손자가 공교롭게 이 비슷한 시기에 요동정벌에 차출됩니다. 아마 이 손자의 후임일 거예요. 아무튼 조예가 노육을 중서령에 임명하면서 명여 화지작병 불가담야, 명성은 땅에 그려놓은 떡이나 다름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명성만 있는 인물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림의 떡, 화중지병 또는 화병충기의 사자성어가 유래된 것이죠. 이에 노육이 이렇게 답합니다. 명성도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명성 있는 자들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게 관건일 것이다. 이렇기에 관리들의 인사평가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그러니 조예가 당장 시행하라 합니다. 이때 쓸려나가는 애들이 사총 8딸 이런 애들이죠. 서로를 품제하여 사총이니 8딸이니 하는 소위 관종들입니다. 하우연, 등양, 제갈탄, 이승무리들이었다. 조예가 이들을 싹 다 면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예가 죽고 나서야 다시 등용이 되는데, 하우연이야 재평가 여지가 있지만 제갈탄은 나중에 모반을 일으키는 데다
등량, 이승 등은 나라를 말아먹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특히 등량이 어떤 인물이냐면 등우의 후손으로 공부도 잘해서 젊어서부터 명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조정에 나가서는 매간매직을 하던 인물입니다. 장애에게 관직을 주자 장애가 등량에게 보답으로 부친의 첩을 주었다. 이에 등현무는 관직과 여자를 교환하는 자다, 이런 말이 돌았다. 거기다가 조상이 거하게 군을 일으켜서 흥세산을 뚫지 못하고 지체할 때 퇴각을 반대하여 퇴각작전을 지연시킨 게 바로 이 등량, 이승입니다. 이에 비위의 원군이 아령과 분수령을 점거해서 조상군을 포위하고 조상이 나락가는 거죠. 조상이 중용한 등량, 이승, 필괴, 한, 정밀 이런 무리들이 다 조예가 싫어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조예 사후에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니 조예가 후계를 제대로 못 세워서 조위가 망했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조예가 후계로 세운 조방이 무려 15년간 제위에 있었는데 사실상 위나라 제위기간 최장수 황제예요. 조예가 싹수가 노랗다해서 쫓아냈던 인물들 다 그대로 기용한 게 조상이죠. 조예가 239년에 사망하고 고평릉 사변이 10년 뒤인 249년에 일어납니다. 조예 사망 이후 1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사마씨 가문에 헌납한 게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조상의 실패에 조예를 연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소나 유표처럼 조예가 죽고 나라나 세력이 바로 박살났으면 모르겠는데 조예는 본인의 요절로 조방의 출신이나 나이가 문제는 있었지만 조상과 사마이, 양대 탁고 체제를 그나마 구축해주고 죽었어요. 그러니 어린 황제 황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도 나라가 10년 넘게 굴러간 겁니다. 참고로 조예가 관리의 실력만을 중시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경학을 중시해서 관리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라는 조서도 내립니다. 다만 좀 배웠다 해서 거들먹거리고 관종짓 하는 애들은 쓸모가 없다고 본 거예요. 비슷한 예가 촉에 허정이 있죠. 유비가 허정을 내치려 하니까 법정이 소왕과 과교의 예를 들어 명성을 이용해 먹자 합니다. 한중왕표에 허정이 이름을 두 번째로 올리는데 허정 따위도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나도 유비군에 임관하면 대우받을 수 있겠다, 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게 법정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소왕과 과거의 일화와 일치하죠. 연나라 소왕이 제나라한테 복수하려고 어떻게 하면 인재를 구할 수 있느냐, 과괴는 내 급여를 올려주면 됩니다. 실제로 과괴의 급여를 올려주니까 과괴 따위도 저 정도 받는데 나도 꿀 좀 빨자 하면서 인재들이 모이는 거죠. 그중 훗날 제나라를 박살낸 명장 아기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컨텐츠화 했던 장애도 비슷한 부류라 봅니다. 허정의 인평을 받고 제갈량과 친하다는 것 외에는 딱히 내세울 만한 공적도 없어요. 물론 당시는 일흥에서의 실패로 차세대 인재들이 죽어나갔던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등지를 오나라로 보내면서 장애도 좀 데리고 와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육손이 송건에게 올린 표에서 갓 즉위한 조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인재 등용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충성스럽고 어진 자들을 뽑아서 쓰니 그 후환이 조조 때보다 더욱 걱정된다. 이에 송건은 풋내기 황제가 사마일 등의 권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거라 보고 제갈근한테 육손이 헛똑똑이라고 뒷담화를 하죠. 그러나 조예는 그 황권이 미약했지만 한 놈은 대촉전선으로 보내고 한 놈은 대오전선으로 보내고 한 놈은 완으로 보내면서 고명대신이자 권신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특히 사마지 같은 경우에도 종친, 조옹의 가족을 건드리죠. 조옹의 유모가 죄를 짓자 죽여버리고 선조치 후보고를 하는데 조예가 사마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조조가 조옹의 빈객을 죽인 만총을 칭찬한 것과 같았습니다. 조예, 어떤 인재를 중용할 것이냐, 그 인재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즉 조예의 인재관이 그의 성공적인 통치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보입니다. 한, 정밀, 등량 이런 애들이 조예 때의 고관의 중임을 맡았다 생각하면 위나라 입장에서는 머리가 상당히 어질어질하죠. 지금까지 조예의 인재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